나빠지는 데는 진짜 한순간에 나빠졌는데 약간 혹해가지고 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다 같이 깨끗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소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얼굴 여드름 영상에 이어서 2탄 바디케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지만 몸도 어느 순간부터 가슴과 등 쪽에 여드름들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유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나던 여드름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또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더 여드름들이 나고 번지고 되게 주체할 수 없이 넓어지더라고요, 그 반경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리 어떻게 얼굴은 정보가 많지만 몸에 대한 관리는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케어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그 제품끼리의 궁합도 너무나 잘 맞고 효과도 정말 빨리 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가슴과 등 쪽에 여드름이 나는지 원인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신체 중에서 피부가 제일 얇은 부분은 피부잖아요. 근데 또 피부가 제일 두꺼운 부분은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모공에 피지가 쌓이는데, 이 모공에 쌓인 피지를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각질이 쌓이고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을 유발시킨다고 해요. 피부는 각질 케어라든지 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슴과 등 쪽에 있는 바디 케어에 대한 제품들은 제가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잘 저희가 케어를 하지 못하는 등 각질, 피지 과다 분비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자주 입는 옷, 그 다음에 속옷, 잠옷, 침구류, 수건 이런 것들을 빨래를 할 때 거기 남아있는 세제 찌꺼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세제에는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이 빨래를 충분히 헹구지 않고 말렸을 경우에 그 세제 찌꺼기들이 안에 남아있어서 몸에 독소를 유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대로 빨래가 되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등이 가렵거나 따갑거나 그럼 더 여드름이 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했을 때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3번에서 5번을 헹구고 날씨 좋은 날 햇빛에 바짝 말리거나 아니면 집에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건조기에 빨래를 바싹 말리는 게 피부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피부에도 여드름이 나는 제일 큰 이유가 식이잖아요. 음식만 조절해도 여드름이 나는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은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하는 생활 습관인데요. 머리를 감을 때 샤워를 하면서 서서 감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머리를 감는 샴푸나 린스, 헤어팩 이런 게 몸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제대로 씻기지 않아 몸에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꼭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몸에도 바디를 샤워를 할 때 깨끗이 끝까지 몸에 비누가 남아있지 않도록 샤워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나 머리를 내가 서서 감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머리를 서서 감지 마시고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등에 샴푸나 린스 등 헤어 제품들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이거는 정말 최악의 습관인데요. 저희가 여드름이 나거나 하면은 또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근데 몸은 저도 모르게 막 만약에 가려워서 긁거나 아니면 샤워 중에 손으로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드름이 그 손에 있는 세균들을 통해서 옆으로 점점 더 번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드름이 몸에 나도 짜지 말고
그대로 냅두시는 게 번지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몸에 여드름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인을 알았는데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먼저 몸을 샤워를 할 때 저희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옷에 붙은 외부 미세먼지 또 오염 물질들이 몸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화장을 했는데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세수를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공 속에 노폐물들이 남아서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솜에 구멍이 똥뽕 뚫린 솜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파는 솜인데요. 이렇게 생긴 솜이에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일반 솜과 달리 구멍이 송송송송송 나 있는 솜이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솜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몸을 닦아줄 건데요. 클렌징 워터는 정말 가장 순하고 자극이 없는 클렌징 워터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쓰고 있는 클렌징 워터가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쓰시면 되고, 나는 클렌징 워터를 쓰지 않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썼던 클렌징 워터 중에는 유리아주랑 바이오더마 이 2가지 클렌징 워터가 가장 순했거든요. 또 순한 제품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클렌징 워터를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 제품 중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혔으면 이거를 피지 마시고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앞뒤 구석구석을 닦아주셔야 돼요. 여드름이 난 곳은 다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닦아주시면 여기 노랗게 묻어 나오는 노폐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샤워를 하기 전에 일단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준 뒤에, 2번째로는 흔히 몸을 샤워할 때 사용하는 바디워시는 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사용하는 세안 비누를 바디워시로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비누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이 난 부분에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여드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록 아쿠아 클렌징 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클렌징 비누를 선택을 하실 때도 순하고 여드름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몸에서 고민이 되는 부위에, 여드름이 난 부위에는 얼굴에 사용하는 이 천연 비누를 같이 사용을 해주고, 얼굴에도 모공 브러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디에도 요 바디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에뛰드 하우스 제품이거든요. 이게 솔이 정말 부드러워서 몸에 자극적이지 않고 또 손이 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모공 속 노폐물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청결을 해주는 제품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디 브러쉬는 이 몸통 자체가 나무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무로 되어 있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하고 나서 제품을 말릴 때 나무는 정말 햇빛 같은 데서 바짝 말려야 세균이 번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장실에 걸어놓고 쓸 건데 계속 나무로 쓰면은 세균이 남아있으니까 이 솔에도 당연히 그 세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깨끗이 씻으려고 바디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건데 남아있는 세균으로 씻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도 시켜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에뛰드 하우스 바디 브러쉬 제품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또 솔이 제일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솔이 아무래도 부드러워도 매일 자극을 주다 보면 모공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더 손상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브러쉬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솜으로 노폐물 정리도 해주고 바디 브러쉬도 사용을 해줬으면 샤워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그 후에 케어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모공 속을 꼼꼼하게 케어를 해줬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드름에는 수분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건조해지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난 뒤에는 저는 이 코스알엑스 핀플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핀플 패드 중에서도 수분 케어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진정 케어 패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수분감이 부족해가지고 살짝 몸이 건조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용 패드로 바꿨는데 오돌토돌한 면으로 케어를 해준 부분을 앞뒤로 다 깨끗이 닦아준 뒤에 톡톡톡톡톡 피부 얼굴 케어하듯이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발랐던 스킨케어를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케어로 넘어가면은 너무 또 오일리한 느낌들이 남아있어서 그 다음 제품과 섞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시고 말려주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바디 미스트인데요. 이 나포유 바디 미스트를 제가 지금 2년째 이 케어를 하면서 제일 먼저 썼던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 제품 말고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바디 미스트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을 해외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더 나고 또 한 달 정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트러블이 가라앉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써야 하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바디미스트 광고를 보고 약간 혹해가지고 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그 광고에서는 한 달인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쓰는데 그것도 여자분이 나와가지고요. 화장실에서 매일매일 뿌리고 다른 케어는 안 하고 이 미스트만 뿌리면서 케어를 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약간 SNS 광고는 사실 제가 잘 못 믿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간절하니까 이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제품인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바디미스트에는 가지 추출물과 아몬드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가지 추출물은 피부 진정 케어를 해주고 아몬드 추출물은 아하 성분이 각질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 진정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 제품의 EWG 등급이 평균 1등급이어서 몸에 유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없어서 조금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미스트들이 이렇게 뿌리는 건 잘 나오는데 등으로 뿌릴 때는 통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60도 분사가 되는 제품이라서 통을 뒤집고 뒤쪽에 분사를 해서 뿌려도 정말 끝까지 되게 잘 나와서 양이 이 정도? 이 정도 남았을 때에도 돌려서 뿌렸을 때 굉장히 분사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디미스트까지 사용을 하면 모든 케어가 끝이 나는데요. 솔직히 케어 단계가 엄청 많잖아요. 먼저 클렌징 워터와 솜으로 노폐물을 제거해준 뒤에 세안 비누랑 바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모공을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샤워를 다 한 뒤에는 수분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디미스트를 사용해서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 4가지 단계인데 솔직히 이거 다 하기에 정말 귀찮고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물 묻힌 다음에 바디워시로 씻고 다시 또 물 묻히고 나오면 끝인데 이 4가지를 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민한 피부들은 케어를 해줘야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좋아지지. 그냥 이거 귀찮은데 언제 이러고 방치를 하다 보면은 나빠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또 그만큼의 다시 케어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피부도 나빠지는 데는 일주일 걸렸는데 이 케어를 해서 좋아지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바디도 나빠지는 데는 진짜 한순간에 나빠졌는데 정말 꾸준하게 케어를 해서 좋아진 거는 2년이 걸렸거든요. 이 케어 방법을 하면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2년을 했다는 거지 이 방법으로 2년을 해야 좋아져요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나는 이 케어를 통해서 여드름 박멸을 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일주일, 2주일 사용을 하시다 보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하고 뭐야 이거 효과 없네 이러고 안 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꼭 참고 한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한번 케어를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케어 방법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날씨가 변하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가 올 때는 살짝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케어 방법을 꾸준하게 해주다 보니까 또 여드름이 번지지 않고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굉장히 더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슴과 등에 나는 트러블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6월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빨리 더 더워지는 여름이 오기 전에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정말 그 스트레스에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 영상 말고도 이런 바디 케어를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방법들도 같이 보시면서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 분들의 영상을 옛날에 찾아보고 하면서 저한테 맞는 제품, 방법들을 찾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가지 영상보다는 여러 가지 영상과 제품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케어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케어 방법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케어를 통해서 깨끗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영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케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